2026년 3월 12일. 혹시 이날 주식시장 보셨나요? 아마 보셨다면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시장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할 수가 있지? 하고 말이죠. 오늘 바로 이 기묘했던 하루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들, 이게 바로 그날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랑 코스닥이 마치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올랐죠. 이런 일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근데요,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최고의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는 힘없이 줄줄 흘러내렸거든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퍼즐, 저랑 같이 하나씩 맞춰보면서 그날의 진실에 다가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날 시장에 흩어져 있던 서로 말이 안 맞는 단서들을 모아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가 AI 칩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파란불이 켜졌어요. 현대차는 글로벌 영업이익 2위라는 엄청난 뉴스가 터졌는데 주가는 떨어졌고요. 심지어 외국인들은 내다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사들였습니다. 이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분석 결과 이 모든 혼란과 모순 뒤에는 시장을 의도적으로 뒤흔든 두 명의 아주 강력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의 이름은 바로 글로벌 폭풍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바깥에서부터 아주 거세게 불어닥친 거시경제의 압력이었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완벽한 도미노였습니다. 시작은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유가가 치솟았고 이건 곧바로 인플레이션 공포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불안해진 돈은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렸고 달러가 강해지니까 외국인들은 한국 같은 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거죠. 그야말로 완벽한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이 글로벌 폭풍이 남긴 충격의 흔적은 바로 이 숫자 하나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1481.2원. 단 하루 만에 환율이 14.7원이나 폭등했다는 건 외국인들이 얼마나 급하게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용의자를 만나보시죠. 이 용의자는 외부가 아니라 시장 바로 내부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였는데요. 일시적이지만 정말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내마녀의 날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무서워 보이죠?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의 가치나 경제 전망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미리 짜인 프로그램에 따라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만 하는 날이라는 거죠. 시장이 거대한 수급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뭐랄까 이미 예정된 혼돈의 날이었던 겁니다. 이 두 불청객이 일으킨 대혼란 속에서 투자자들의 돈은 과연 어디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엇갈린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표만큼 그날의 이상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건 없을 겁니다. 현대차는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내렸고요. 반도체는 AI 혁명의 심장이라고 불렸지만 두 거인 모두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그 기업의 진짜 실력이라는 게 외부의 돌발 변수 앞에서 완전히 무시당한 셈이죠.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피신했을까요? 바로 환율과 유가라는 외부 충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들이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주나 오히려 유가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에너지, 조선주처럼요. 투자자들은 이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를 찾아 필사적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반면에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기대를 모으던 섹터들은 이 혼돈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기대를 한몸에 봤던 밸류업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금융주와 고배당주들이 단기적인 수급 문제라는 유탄을 정통으로 맞은 거죠. 자, 이제 모든 증거와 정황이 다 모였습니다. 이 혼란스러웠던 하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종 판결에 내릴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시장이 보여준 움직임은요, 우리 경제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외부 충격과 내부 수급 문제가 정말 우연히 겹치면서 증폭된 전형적인 단기 소음이었습니다. 현명한 투자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소음과 신호를 구별하는 겁니다. 소음은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내마녀의 날처럼 일시적으로 시장을 시끄럽게 흔들고 사라지는 파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신호는 반도체 사이클처럼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조류와 같죠. 3월 12일은 명백히 소음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호, 즉 우리 경제와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구조적인 성장기에 있고 현대차 같은 핵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주가가 잠시 흔들렸을 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무엇이, 왜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숫자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약 2조 원. 외국인과 기관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질 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는 신호를 믿고 2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건 혼돈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 본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네, 이것이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이자 핵심 교훈입니다. 시장을 뒤덮는 공포와 소음은 역설적이게도 장기적인 신호를 믿는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펀더멘털이 튼튼한 우량 자산을 공포가 만들어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흔치 않은 기회였던 셈이죠. 오늘 우리는 단 하루의 시장을 통해 소음과 신호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렌즈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공포가 가장 시끄러운 소음으로 당신의 판단을 흔들 때 당신은 과연 어떤 진짜 신호에 집중하시겠습니까?